오케이,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온 키워드 익스트랙션. 이번 주에는 그동안 다양한 키워드 익스트랙션 로직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좀 어떻게 전통적인 방식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통적인 기법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통계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 스태티스티컬 메서드들이 많이 있고, 베리언트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실제로 코드로도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코드로도? 오, 코드로도 그래서 실험을 음, 해봤습니다. 나중에 실험 결과도 있으니까 한번 음,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실제로 구현을 해본 로직은 네 가지인데 먼저 TF-IDF, Text Rank, Rake 그리고 KP Minor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TF-IDF는 들어보신 분들도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워낙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통계적 통계적 방식의 그 키워드 익스트랙션 로직이고, 그 다음에 텍스트 랭크라는 거는 이제 그래프 베이스드로 되어 있고, 레이크는 이게 그 애크로님이에요. 그래서 뭐였지? Rapid 뭐 Automatic Keyword Extraction 이런 거의 앞글자로서 좀 효율성을 중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KP 마이너는 KP가 뭐의 앞글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도 이제 statistical plus heuristic 그 돼 있고요. 이 네 가지 다 이제 클래식한 방법들이다 보니까 이 summarization 타입들이 다 extractive예요. 여기서 혹시 지난번에 extractive summarization이 뭔지 기억이 나시는 분 있나요? 실제 그 청크 안에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자, 그러니까 키워드 또는 키프레이즈가 저희의 코퍼스 안에 직접적으로 verbatim하게 존재하는 아, 애를 purpose.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가 제시하는 다큐멘트 안에 있지 않은 단어들은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냥 다 단어들을 토큰별로 쪼갠 다음에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놈이냐를 뽑아내는 과정들인 거죠. 그래서 살짝 리마인더를 하자면 이제 extractive의 반대는 abstractive summarization이 있었죠. 요즘에 뭐 GPT한테 논문 몇 개 던져주고 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summarize 해봐봐 하면은 걔는 이제 abstractive가 되는 거고 오늘 다룰 네 가지는 다 extractive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큰 그림을 이거 뭐든 간에 토큰으로 쪼갠 다음에 그 중에 중요한 놈들을 뽑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디스크립션은 옆에 간략하게 적어놓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명을 듣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TF-IDF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이건 이제 통계적 기반이고요. 어, 여기서 통계적 기반, 그러니까 기법이라고 함은, 어, 어떤 단어가 그러니까 유용한 키워드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뭐냐라는 거를 통계적인 그러니까 수학적인 수식으로 정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스코어를 매겨서 랭크를 정해서 제일 스코어가 높은 친구들이 너는 제일 키워드일 확률이 높은 친구야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음, 스태티스티컬 알고리즘이고요. TF-IDF는 이제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의 앞글자를 따왔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self-explanatory 하다시피 term frequency, 즉 얼마나 그 용어가 자주 나오느냐 이고요. 그다음에 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혹시 무슨 뜻일지 예상해 보실 분? 한 단어가 그, 그, 그러니까 그 term frequency 그냥 정확히 그 반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그 반대라고 하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다큐멘트에 애플이 몇 번 나왔다가 있을 수가 있고 애플이라는 단어가 몇 개의 다큐멘트에 몇 번 나왔다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 후자가 inverse document frequency 아닌가요? 네,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document frequency의 그냥 inverse 개념이라는 거고, document frequency는 저희가 제공한 이 전체 코퍼스 중에 몇 개의 다큐멘트에 나왔는가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키 아이디어는 첫 번째는 자주 등장하면은
중요한 키워드다. 이게 첫 번째 어썸션이고, 두 번째 어썸션은 다른 다큐멘트에는 안 나왔는데 특정 다큐멘트에만 나온다? 그러면 그 다큐멘트한테는 중요한 키워드이지 않을까? 라는 어썸션인 거죠. 그래서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키 어썸션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term frequency는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가? 그다음에 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다른 데서는 덜 나오고 나한테만 많이 나오는가? 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는데 먼저 TF는 number of times T appeared in D. 여기서 소문자 D는 저희 전체 코퍼스가 아니라 그 중에 한 다큐멘트만을 의미를 하고요. 특정 다큐멘트 lowercase d에 T번 나왔다 하면 그게 이제 저기 뭐냐 뉴머럴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특정 다큐멘트의 전체 텀이 몇 개냐가 이제 저기 디노미네이터에 가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굉장히 음, make sense 하죠. 근데 이제 밑에 보면 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생각해 보면은 document frequency 비슷하게 구한 다음에 그냥 저기 reciprocate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여기 이렇게 로그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uppercase N은 뭐냐면은 전체 그 corpus에 있는 그러니까 전체 다큐멘트 개수고요. 그 다음에 DF는 그 중에서 몇 개 다큐멘트에 나왔는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를 씌워주게 되는데 왜 로그를 씌워주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로그를 안 씌워주면은 이 n over 1 over df라는 게 너무 이 값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term frequency보다 inverse document frequency에 너무나 많은 가중치가 주어지게 돼서 다큐멘트 자체에서 많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딴 데 안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응 나 키워드 응 나 키워드 이렇게 될 염려가 있다라는 거죠. 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혹시 information theory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신가요? IT 테크놀로지. 예, 그 보통 저희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어떤 통계학적인 방법에서 이제 information이라는 self information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제가 첨부해 놓은 요 I, X라는 게 self information의 정의예요. 얘는 negative log PX고요. PX는 그냥 X에 대한 probability distribution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은 얼마나 그러니까 probability of X라는 거는 X라는 그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걔가 얼마나 벌어질 확률이 높은가를 퀀티파이 하는 메저잖아요. 근데 probability가 낮으면 낮을수록 실제로 벌어졌을 때 많이 놀랍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I of X는 놀라움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self information은 놀라움의 척도다. 얘가 크면 클수록 놀랍다. 왜냐면은 안 벌어질 것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반대로 P가 굉장히 크면은 그 일이 벌어져도 놀랍지 않겠죠.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뜬다. 100%죠. 벌어져도 저는 놀랍지 않죠. 하지만 야봉이가 여자친구가 생겼다. 상당한 놀라움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self information인데 이거를 그대로 저희가 여기 IDF에 갖고 오면요. IDF라는 거는 이 로그 안에 들어가는 애를 분자분모 바꿔주고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면은 요 안에 들어가는 df over n이 저희의 probability인 거예요. 전체 코퍼스 중에 이 term이 등장하는 다큐멘트의 개수를 확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걔에 대한 인포메이션의 정도가 inverse document frequency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곱하게 되면 이게 TF-IDF 스코어가 된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음, 네. 네, 네. 좋습니다. 여긴 이제 상당히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그래서 TF-IDF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고리즘적으로 구현을 할까 보면은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제 다큐멘터 매트릭스를 그냥 만들어주면 얘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맥업 월드를 로우 바이 로우 이렇게 쌓아두는 건데 여기 이제 예시 example 다큐멘터입니다. 그 10년 전에 발매한 그 BRTC의 유명한 훅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It's the end, but it's not the end. 얘를 이제 먼저 토큰화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it is the end, but it is not the end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 그냥 키 밸류를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각각의 그 토큰이 몇 번 나왔는가.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document 1이라고 하면은 but은 한 번, n은 두 번, is은 두 번 등등 이런 식으로 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row는 이제 bag of words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document가 더 있다면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밑에다 계속 쌓아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documentary matrix를 완성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사실 그냥 아까 제가 그 공식을 넣기만 하면 돼요. term frequency는 전체 중 여기서 저희는 이제 document 1, 2, 3가 있다고 할 때 document 1에 대해서만 일단 보는 거예요. document 1에 대해서는 전체 4개 중에 한 번이 나왔네. 그럼 1 over 4. end는 전체 2개밖에 없는데 2개 다 여기서 나왔네. 그럼 2 over 2. 이런 식으로 쫙 계산을 해주고 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전체 document 개수는 3개. 그 중에서 but이라는 게 나온 건 2개. 하면은 이런 식으로 2분의 3을 로그 안에 넣어주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전체 3개 중에 end가 나온 건 하나.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걔네들을 그냥 곱해주면은 TF, IDF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여기까지 음. 혹시 질문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예, 없으면 바로 스근하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법은 텍스트 랭크라는 키워드 추출 방식인데요. 얘는 이제 그래프 베이스 알고리즘입니다. 얘는 이제 페이지 랭크라는 또 다른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진 키워드 추출 방식이에요. 혹시 페이지 랭크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들어봤어요.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설명할 정도로 막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네, 음, 그러니까 뭐 웹사이트가 여러 개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이제 페이지라고 하면은, 네, 각 웹사이트를 페이지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에서 네이버를 참조했을 수도 있고, 뭐 다음을 참조했을 수도 있고, 네이버에서는 또 이제 뭐 블로그를 참조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게 참조한 거를 엣지로 생각하고 그 웹사이트나 뭐 페이지를 이제 그래프가 생길 텐데 그 당연히 이제 그 인플럭스 아웃플럭스 해가지고 뭐 인플럭스가 많은 페이지는 뭐 더 인플루언셜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그래프의 그 밀도를 보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그걸로 이제 랭킹을 매기는 것으로 대충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랭크라는 알고리즘은 전 몰랐는데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 이름을 딴 거였어요. 저는 텍스트 versus 어, 페이지라 가지고 얘도 그러면은 뭔가 페이지면은 그냥 웹페이지라서 페이지 랭크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구글 코파운더 다들 아시는 레리 페이지가 예전에 그 구글의 서치 알고리즘에 굉장히 초기 아이디어로서 차용을 했던 알고리즘이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페이지 랭크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의 목적은 아까 전에 그 김민석 씨가 잘 설명을 해 주셨듯이 구글 서치를 했을 때 제일 렐러번트한 그 결과가 제일 위에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웹페이지의 중요도를 측정을 하고 값을 매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페이지 랭크의 키 어썸션은 다음과 같아요. 특정 웹페이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더 많은 페이지가 나를 가리키고 있다. 아까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만약에 어, 음, 어떤 블로그가 사방팔방에서 막 참조가 되고 있어요. 그럼 그 블로그가 굉장히 더 임포턴스가 커지겠죠. 그러면 그런 블로그를 상단에 노출시키면은 더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참조를 하는 건 좋은데 그 참조하는 주체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또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웹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제가 서브 웹페이지를 또 1,000개를 만들어서 그 1,000개가 다 제 웹페이지를 가리키고 있다고 할게요. 근데 그 1,000개는 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냥 랜덤 웹페이지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는 1,000명의 샤라웃을 받았으니까 아주 중요한 웹페이지야라고 하는 건 어폐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어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 예를 들면 뭐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요런 데에서 샤라웃을 받은 제 블로그가 있다 하면은 걔는 더 중요한 웹페이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샤라웃을 해주느냐에 따라서도 저희가 임포턴스를 조정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키 어섬션이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이런 간단한 수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페이지랭크 아시는 분은 익숙한 공식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막 계산하고 싶은 거는 특정 노드의 페이지 랭크, 즉 임포턴스예요. 먼저 저희가 그래프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각 웹페이지들이 노드가 되겠고요. 그 노드들 간의 참조성이 엣지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U라는 노드를 보고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 U라는 웹페이지의 임포턴스를 계산을 하고 싶어요. 걔를 이제 PRU라고 디노트를 할 거고 걔는 어떻게 되는가? 우선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시그마 요 털만 봐주시면요. 요 B sub U라는 거는 뭐냐면은 나를 참조하고 있는 다른 모든 웹페이지들을 뜻하는 집합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가리키는 그 노드들이 각각의 요 엘리멘트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를 가리키는 모든 애들한테 걔네들의 임포턴스를 싹 다 더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걔네들의 임포턴스는 이제 걔네들이 가리키고 있는 아웃플럭스의 개수로 나눕니다. 얘를 이제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구글이 제 블로그를 샤라웃 해줬어요. 구글의 임포턴스는 뭐 50이라고 할게요. 근데 구글이 저만 가리키고 있는 건 아니죠. 구글은 이제 100개의 서로 다른 이제 하이퍼링크들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50이라는 임포턴스를 100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그 링크마다 50 나누기 100, 그러니까 0.5씩만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요 PR over ends up V 이 싹 다 더한 게 결과적으로 다른 애들이 나한테 나눠주는 자신들의 임포턴스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요 1 빼기 C 곱하기 1 over N 얘는 뭐냐면은 얘는 쉽게 생각하면 랜덤 점프예요. C는 저희가 조절 가능한 하이퍼 파라미터, 댐핑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이 앞에 텀한테 C만큼의 가중치를 주고 요 뒤에 있는 1 over N한테 나머지만큼의 가중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원 오버 n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전체 n개의 노드가 있을 때 거기다가 내가 아무 노드로든 점프해서 내 임포턴스를 나눠줄 수 있을 확률이 1 빼기 c다라는 겁니다. 이 수식에 대해서 다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음. 네, 그 좋습니다. 1 나누기 n이 뭐라고요? n은 전체 노드 개수기 때문에 그냥 전체 노드 중에 아무 데로나 제 그 랜덤의 확률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음, 이거는 왜 넣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곧 설명해드릴 Y 아, 네. 댐핑. 오른쪽에 Y 댐핑이라고 있는데 저도 이거 처음 보고 이거 왜 있는 거야? 생각을 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리얼 라이프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모든 노드가 모든 노드에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완벽한 그래프로 모델링이 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막 제 기터 페이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아무도 샤도우를 안 해줄 수 있고 반대로 저도 그 안에 내부적으로 아무 링크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방금 하나 디웹을 하나 만들게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경우에 구글이 저를 그렇게 되면 영원히 못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댕글링 노드들이 어, 전혀 못 찾게 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텀이 도입이 된 거고요. 더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른 네이버나 다음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데에서 참조를 해줬어요. 근데 제 블로그는 그냥 사진 몇 장 올린 게 달아서 저는 인바운드는 있는데 아웃바운드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저는 요 시그마를 계속 받기만 할 뿐인 거죠. 그러면은 제 이 댕글링 노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웃바운드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노드가 될 수 있는 거죠. 들어오는 건 있는데 나가는 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랜덤 점프를 도입을 해서 저기 싱크가 되는 이슈를 막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랜덤한 텀을 도입을 함으로써 얘는 이제 페이지 랭크라는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아이터레이션을 돌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그 리퍼 할 수가 있잖아요. 내 페이지 랭크는 남의 페이지 랭크의 합이다. 근데 반대로 남도 내 페이지 랭크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번 돈다고 해서 걔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익스페리멘탈하게 봤을 때 한 50번 정도 얘를 이제 아이터레이션으로 돌리면은 어느 특정 값으로 각각이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이제 요 랜덤한 텀을 넣어주게 된다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라 하더라도
정말 최소한의 베이스라인 임포턴스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댐핑 텀을 넣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비주얼라이제이션 좀 볼 수 있나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여기 링크를 또 달아놨는데요. 여기 누군가가 페이지 랭크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 랜덤으로 이제 노드들이 있고 엣지들이 있을 때 각각의 최초에는 이미의 유니폼한 페이지 랭크 인포메이션들을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희가 봤었던 그 공식에 따라서 서로 페이지 랭크를 나눠주고 받으면서 어떻게 수렴하는가를 보게 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임포턴스를 사이좋게 나눠 갖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해버리면은 네, 이렇게 해서 최대 50번 안에 어느 정도 이렇게 특정 값으로 수렴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글 노드만 임포턴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수렴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저 근데 질문 있는데요. 예, 그 아까 그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셔가지고 네, 첫 번째 리즌이 그 싱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네, 수식의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자기 노드한테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인플럭스에 대한 값이고 네, 그러니까 싱크는 결국 인플럭스만 생기고 아웃플럭스가 없는 것들이 임포턴트해지면 안 되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너무 임포턴트해지면 안 되니까 지금 오른쪽 그러니까 1-c 곱하기 n분의 1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1-c 곱하기 n분의 1은 그냥 상수 아닌가요? 그 제가 어, 저 뒤에 부분이 어떻게 싱크를 방지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애니 뭐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게 이제 음, 전체 노드가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음, 저는 기본적으로 전체 n에다가 랜덤으로 그냥 흩뿌려주는 임포턴스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게 2번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제가 여기 이해한 거는 2번으로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여기 노드 네네 초 그 임포턴스가 있는 게 상수값이 그러니까 0이면은 서치 하거나 뭐 필터 할 때 힘들 수 있으니까 랭킹 매길 때 그쵸. 네 그래서 그래서 오른쪽 네 네 상수가 있다 생각했고 근데 저게 아웃플럭스랑 관련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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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면 얘가 이제 요 비유라는 애는 나한테로 들어오는 애들이다라고 익스플리시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내가 나가는 애들이다 이런 식으로 있진 않으니까 네. 음, 좋은 질문입니다. 아 다음 주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 또 궁금한 게 C 값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그냥 arbitrary하게 휴리스틱한 건가요? 아니면은 왜 저 값을 정한 건지? 네. 요거는 휴리스틱하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네, 0.85를 해보니까 좋더라 라는 식으로 페이퍼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컨버전스 할 때까지 50번 정도 하면 좋더라라는 것도 엑스페리멘터한 결과로 알고 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휴리스틱한 데터미네이션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오늘 이 페이지 랭크 말고 다른 그 알고리즘들도요. 음, 그렇습니다. 네, 더 질문 있을까요? 상관없습니다. 네, 없으면은 요 페이지 랭크의 아이디어를 머릿속으로 잘 간직한 상태로 저희 이제 텍스트 랭크로 넘어가 보시죠. 텍스트 랭크는 아까 전에 그 페이지 랭크랑 똑같은데 노드가 이제 각각의 토큰들이 되는 거고요. 엣지는 그 토큰들 간의 연관성이 있냐 없냐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연관이 있으면은 엣지를 이어주고 연관이 없으면 엣지를 안 이어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관이 있냐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에 따르면은 그냥 프리디파인드 윈도우 사이즈를 그냥 쫙 돌려가면서 그 윈도우 안에서 같이 코워커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있으면은 너네 둘이 연관이 있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장이 어렵나요? 아, 죄송합니다. 예, 질문이 아니면은 뭐였죠? 그냥
문장 단위로 끊는지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다는 게 그냥 슬라이딩 윈도우로 옆에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문장 단위 건지. 아, 예, 그냥 그 프리디파인드 되어 있는 윈도우 사이즈를 그냥 슬라이딩을 하면서 그 안에 코워크를 하는지를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 토큰들은 이제 여기 텍스트랭크 알고리즘에 따르면은 그냥 nouns, adjective, verb 이런 애들만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냥 페이지랭크 알고리즘 아까 봤던 거를 이제 돌리면은 이제 각각 임포턴스들이 계산이 되겠죠. 네. 혹시 텍스트랭크 관련해서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또 바로 다음 그 기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레이크라는 텍스트 추출 기법인데 얘는 Rapid Automatic Keyword Extraction의 앞글자를 땄고요. 얘는 굉장히 효율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얘는 스태티스티컬한 기법에다가 약간의 휴리스틱이 조금 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저 질문 장점, 있습니다. 예, 그 효율적이라는 말이니까 efficient하다는 말이 어떤 측면에서 efficient한 거죠? 일단 그 요금이 적은 건가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휴리스틱 기반으로 많이 걸어서 애초에 계산량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줄고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건 이제 그 저기 페이퍼로 가는 링크거든요. 이 페이퍼에 따르면은 이 레이크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하는데 extremely efficient.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이 페이퍼에서 그냥 바로 복붙을 한 거예요. extremely efficient 하고요. 그 뭐냐 뭐 여러 가지 다이내믹 컬렉션에서 뭐 애플리케이션 할 수 있다. 뭐 그다음에 새로운 도메인도 그냥 바로 할 수 있고 뭐 프리트레인도 필요 없고 뭐 다양한 것들에 다양한 그 도큐멘트에 대해서 그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그렇다면 레이크는 어떤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얘는 조금 독특한데 일단 스태티스틱스를 쓰긴 하는데 키 어섬션이 TF, IDF랑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은 어떤 키워드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제한된 컨텍스트에서 등장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기만 한다? 그러면은 얘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라고 판단을 할 거고요. 반대로 좀 덜 나오더라도 컨텍스트가 다양하면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하면은 얘는 중요하니까 여기저기 많이 나오나 보다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할 때마다 얘가 컨텍스트 리치너스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기반으로 그 키워드의 중요도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 두 가지 키 어썸션을 퀀티파이를 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은 이제 degree 그리고 frequency 이렇게 두 가지의 그 뭐냐 두 가지의 그 매트릭을 인트로듀스를 하는데요. 어, 이 contextual diversity를 측정하는 게 degree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그 빈도수가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는 건 이제 frequency고요. 근데 inversely proportional이기 때문에 그냥 걔한테 역수를 취해줍니다. 그래서 degree랑 frequency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이제 이 레이크의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떤 다큐멘트가 주어졌다고 할 때 걔네를 먼저 스톱 월즈를 통해서 나눠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지점인데 그냥 토큰 단위로 무지성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스톱 월즈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프레이즈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is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다 스톱 월드죠. 그래서 얘네는 다 빼버리고 근데 스톱 월드가 나왔기 때문에 걔를 기준으로 스플릿을 해줍니다. 그래서 레이크가 하나 나왔고요. 근데 뚝뚝뚝뚝 가다가 for라는 스타워즈가 또 나왔죠. 그러면 심플부터 알고리즘까지가 저희의 두 번째 캔디데이트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나누게 되면 뭐 extracting keywords, individual documents 이런 식으로 저희의 키보드 툴즈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이제는 이제 월 단위로 나누긴 나눠요. 근데 얘는 아까 전에 언급했던 degree랑 frequency를 계산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지 얘네들을 가지고 캔디데이트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각각의 단어들이 그 스텝 1에서 계산했던 캔디데이트 키워드 또는 키프레이즈에 얼마나 자주 나오냐, 뭐 얼마나 컨텍스추얼 리치네스가 있는가를 이 단어 레벨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아까 전에 언급했던 프리퀀시랑 디그리를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프리퀀시는 말 그대로 몇 번 나왔는가이죠. 그래서 각 단어들이 캔디데이트 키워드에 몇 번 나왔는가를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degree는 뭐 contextual 그 richness 하면은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프레이즈에 포함돼 있냐.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단어들이 몇 개 더 있냐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들면은 아까 전에 여기 저희 두 번째 캔디데이트였던 Simple Domain Independent Algorithm이라는 애가 있죠. 걔가 이제 그 거기서 이제 Simple이라는 친구를 보면은 Simple Domain Independent Algorithm이라는 캔디데이트 키프레이즈에 Simple을 제외하고는 두 단어가 더 있죠. 그래서 얘의 디그리는 그냥 2가 됩니다. 도메인 인디펜던트도 마찬가지로 나 빼고 심플이랑 알고리즘 두 개 더 있으니까 2가 되는 거고 알고리즘 2. 익스트랙팅 같은 경우는 여기서 봤을 때 익스트랙팅 키워드니까 나 빼고 키워드 하나 더 있네. 나 빼고 하나 더 1, 1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디그리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 프리퀀시랑 디그리 다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그냥 디그리를 프리퀀시로 나눠주면 이게 월 스코어가 됩니다.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이즈 스코어는 저희가 스텝 1에서 했었던 캔디데이트 키 프레이즈들의 스코어를 계산한 건데 이것도 그냥 각각의 월 스코어를 다 더해주면 돼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근데 네. 그러면은 예. 긴 단어일수록 좀 유리하네요. 그러니까 for 중간중간에 for the 관사 없이 약간 좀 긴 단어일수록 월드 디그리가 높아져서 되게 중요해진 어떤 프레이즈가 되네요. 그렇죠. 그쵸? 중간에 스톱월드가 없어서 저희의 그 캔디데이트 키 프레이즈 자체가 진짜 한 막 8단어짜리다. 그러면은 각각의 단어들이 이제 7식은 다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상당히 유리한 지점에서 그러니까요. 하고 있다고 할 수 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프리퀀시를 또 계산을 해주잖아요. 프리퀀시는 오히려 그 하나씩 하나씩 자주 나오는 친구들이 또 있거나 아니면 아예 한 번 나오고 끝인 친구들이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이 되긴 하는데 네, 그 호성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뚱뚱한 청크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메리트가 있다. 왜냐하면 컨텍츄얼 리치네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니까요. 그것도 있고 프리퀀시가 또 적을수록 더 그러니까 한 번 근데 약간 프리퀀시로 나눠주잖아요. 그럼 한 번 등장하면 그게 스코어는 또 높은 거 아니에요? 네, 맞죠. 프리퀀시가 낮으면 낮을수록 스코어가 더 높아지니까. 근데 그게 직관적인가요? 아, 저도 그게 살짝 좀 아리까리 하긴 했는 게 뚱뚱한 애한테 약간 그 뭐지? 뭐냐, 그 어드밴티지를 주. 뚱뚱하고 한 번 등장하면은 그냥 1등이잖아. 그렇죠. 저도 그렇게 비슷한 유사한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네. 얘네는 사실 굉장히 휴리스틱적인 접근이라 이게 왜 아, 되노? 확률적으로 이게 말이 되노?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니까요. 네. 매스메티컬한 어떤 그 설명은 크게는 없더라고요. 어, 근데 확실한 거는 이 레이크라는 애는 프레이즈를 뽑아내는데 특화가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레이크는 목적성이 상당히 뚜렷한 키워드 익스트랙션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질문 네, 있는 게 이게 네, 컴퓨테이셔널이 하다고 하잖아요. 다른 알고리즘보다. 네, 근데 그 이유가 엄청나게 큰 코퍼스의 그뭐 패러그래프들을 그냥 토큰화 시킬 때 토큰들의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크다 보니까 그리고 그 계산하는 방식이 그냥 간단해서 그런 건가요? 그 예, 토큰별로 계산. 예, 그런 음.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단순하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냥 오 왼으로 한번 쭉 돌고, 네, 네, 그 네. 다음에 토큰 청크가 아무래도 월드 네, 청크보다는 좀 확실히 적으니까. 적으니까.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상당히 많은 키워드 익스트랙션 알고리즘이 TF-IDF 기반인 애들이 많아요. 근데 TF-IDF는 아까 전에 그 슬라이드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전체 코퍼스 중에서 이게 몇 번 나왔는가를 계속 확인을 해줘야 돼요. 얘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음. 그거는 근데 매번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싹 돌고 해시로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큐멘트가 한 개만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다큐멘트가 1000개가 있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그 1000개의 로우를 다 만든 다음에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나는
다른 애들은 다 상관없고 다큐멘트 1에 대한 키워드만 알고 싶어도 결국은 1000개를 다 봐요. 아, 그쵸, 그쵸, 그쵸.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레이크 같은 경우는 그냥 응 나만 볼 거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오케이. 오버헤드가 많이 줄어들죠.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KP 마이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통계적 기법에다가 휴리스틱을 좀 더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키프레이즈에 조금 더 집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TF-IDF 기반이긴 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휴리스틱을 좀 많이 얹었어요. 왜냐면은 이 KP 마이너 어설들이 그 찾아낸 게 뭐냐면은 얘는 TF-IDF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다시피 TF-IDF performs poorly on its own when applied to the task of key phrase extraction. 왜냐면은 얘는 TF-IDF는 무조건 다 토큰 단위로 나눠버리고 해봤자 ngram 해가지고 두 개나 세 개 정도까지만 임포즈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좀 키 프레이즈를 뽑아내고 싶다? 여기에서는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거기에다가 그렇다면 프레이즈를 잘 뽑아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휴리스틱을 얹어야 될까? 라 어, 여기에서 이제 KP 마이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키 어썸션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 키 프레이즈가 중요한 키 프레이즈가 되기 위해서는 한 다큐멘트에 적어도 n번은 나와야 된다. 저희가 방금 전에 봤었던 레이크랑은 조금 반대되죠. 왜냐면 레이크는 음, 프리퀀시가 적으면 적을수록 얘는 좀 더 적게 나왔는데 좀 임팩트가 있네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몇 번은 나와야지라고 그 미니멈 라인을 깔아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Least Allowed Scene Frequency 해가지고 LASF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영어에서는 3이라는 값을 주는 게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적어도 세 번은 등장을 해야 오케이 너 키프레이즈 합격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키 어썸션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휴리스틱적인 건데요. 키프레이즈는 자기들이 봤을 때 앞에 등장하지 뒤에 잘 등장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전체 다큐멘터리가 있을 때 그렇게 중요한 단어면 앞에서 미리 얘기를 했겠지. 뒤에 구할식이. 가지고 뒤에 가지고 마지막에 한마디 띡 던지면 그게 어떻게 키프레이즈냐? 라는 어썸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컷오프라고 이름을 주어줬는데요. 컷오프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400이라는 컨스턴트를 줬고요. 이, 이 컷오프 그 밸류보다 나중에 나온 애들은 응, 너 키프레이즈 아니야. 늦었어. 이러면서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논문에 따르면 컷오프는 자기들은 400으로 잡긴 했는데 다큐멘트 길이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엄청나게 긴 뭐 백과사전, 뭐 성경 이런 걸 하는데 400번 만에 끊어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거 TF-IDF는 너무 그냥 작은 단어들밖에 신경을 안 쓴다. 그래서 프레이즈한테 우리가 좀 더 가중치를 줘야겠다. 라고 해서 나온 게 부스팅 팩터입니다. 프레이즈에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스텝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키 프레이즈를 고릅니다. 요거 키프레이즈를 어떻게 나눴는지는 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스타워즈를 쓰든가 아니면은 앵그램의 n을 좀 리니어하게 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기억이 지금은 잘 안 나네요. 아무튼 프레이즈 단위로 나눈 다음에 여기서 먼저 프리필터를 많이 걸어버려요. 일단은 저기 컷오프 뒤에 나온 애들 싹 다 쳐내버리고 LASF 타임만큼 안 나온 애들도 다 쳐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캔디드 키프레이즈를 상당히 많이 축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TF, IDF 기반으로 해서 스코어를 매겨요. 먼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 그 WIJ가 각각의 웨이트를 계산하는 식인데 여기 익숙한 TF, IDF가 있죠. TF, IDF는 그대로 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부스팅 팩터 그리고 term position association factor라는 것들을 적용을 해주고요. 이 부스팅 팩터가 뭐냐는 잠시만요. 요 위쪽에 제가 넣어놨는데 전체 캔디데이트 텀을 그냥 이제 그 다큐멘트 D에서 뭐 랭스가 넘는 어쩌고로 나눠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너 프레이즈야? 그러면은 너한테 좀 더 가중치를 줄게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 시그마라는 어퍼 바운드까지 정해놨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가중치가 가해지는 걸 막고 그냥 적당히 휴리스틱하게 야, 너 키프레이즈면 요 정도 부스팅 팩터 가져가. 내가 곱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턴 포지션 어소시에이트 팩터는 제가 페이퍼를 읽어봤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뭐다라고 잘 설명은 안 해놨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페이퍼에서는 뭐라 뭐라 나와 있긴 한데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뭐 긴 다큐멘트에 대해서는 우리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냥 1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얼버무려 놓은 것 같다라는 임프레션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매직 팩터가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TF-IDF에다가 부스팅 팩터를 줘서 이렇게 웨이트를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상당히 안 엄밀하죠. 예. 혹시 요 KP 마이너까지 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예, KP 좋습니다. 마이너. KP 마이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그 FDA 다큐멘트들을 다운받아가지고 걔네들한테 뭐지? 한번 다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큐멘트 개수는 590 몇 개인가 있었고 어 이거 일단 이 결과를 다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한번 제 코드를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각각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던 네 가지 기법을 활용해서 키워드 익스트랙션 로직을 적용을 해봤고 그 590개, 약 600개의 그 코퍼스 중에서 여기 있는 요 스모크 숍 다이렉트 디스트릭트 뭐라는 애가 있는데 요 얘가 이제 하나의 다큐멘트예요. 요 다큐멘트에 대해서 뭐 탑 10개의 키워드를 한번 출력을 해봐라 라고 해서 알아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TF-ID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이거를 결과를 딱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게 성능이 어떤 것 같으세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아, 이거 쓸만하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뭐 이걸로는 안 쓸 것 같은데 그 전에 질문이 있는 게 예. 이게 싱글 노드에서 돌린 건가요? 어디서 저거? 돌리, 어디서 그러니까 돌리, 작업을 싱글 노드를 그러니까 작업 노드가 그냥 한 개인 건가요? 작업 노드라는 게 어떤, 한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돌리지 않았을까요? 네. 아, 그냥 오, 로컬에서 돌렸죠. 네. 로컬에서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제가 궁금했던 거는 예. 그 그러니까 패러렐 프로세싱이 들어간 그러니까 TF-IDF는 이제 알고리즘인데 그 파일 시스템 처리할 때 패러렐하게 이제 프로세싱 했는지 그냥 하나를 다 그 스트림처럼 프로세싱 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음, TF-IDF 제가 그 뭐지 예전에 이제 알고리즘 저 뭐 했었을 때 수업에서 대학 수업에서 배웠을 때는 이제 TF-IDF 자체는 비싼 오퍼레이션이어서 그거를 이피션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워커 노드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패러렐하게 돌렸었거든요. 네, 아주, 그래가지고 예. 아주 네. 좋은 지적이신 게 TF-IDF가 굉장히 익스펜시브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무려 360초가 걸렸어요. 약 600개가 되는 이 다큐멘트들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고, 물론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 TF-IDF 알고리즘만 사용을 한 바닐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확실한 거는 이제 어떤 그 패러렐 그 노드들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김민석 씨가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던 디스트리뷰ted 시스템을 사용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 얼마만큼의 이 타임 에피션시를 저희가 퍼포먼스 그 임프루먼트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것도 재밌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TF-IDF는 제일 오래 걸렸어요. 진짜 몇 분이 걸려가지고 저 그냥 돌려놓고 오버워치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단 약간 예,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중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토바코 프로덕트, 토바코 프로덕트, 토바코, 뉴 토바코. 그래가지고 토바코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스모크샵이라서 예. 약간 좀 달랐으면 좋겠다. 네. 음, 네, 아주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그쵸. 여기 당장 1번이랑 3번만 해도 그냥 S가 있고 없고인데 왜 얘를 탑 10 중에 두 개나 줬지? 5에는 토바코 또 있고 6는 뉴 토바코고 그럼 네. 네, 그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죠. 또 다른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근데 다른 결과들을 보고 비교하면은 조금 더 잘 보이겠죠. 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네, 좋습니다. TF, 저- IDF는 결과 값들이, 그러니까 키워드 값들이 예, 한 단어 아니면 두 단어고 나머지는 좀 더 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이 TF-IDF에서는 그 ngram을 제가 2로 줘가지고 사실 음, 3개부터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사람이 이제 한번 해보고 리뷰를 하고 이거 좀 별론데? 오반데? 싶으면은 다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간접적으로 이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 예.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텍스트 랭크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는 180초 살짝 넘게 걸렸고요. 한번 보시고 잘 나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와, 이거 더 별론데요, 솔직히. 많이 별로죠. 네. DNC? 당연하죠. 아니, FDNC가 나왔어. FDNC가 발급을 했으니까 당연히 응. FDNC가. 아, 이거 너무 약간 별로다. 예. 섹션이 뭐가 중요하죠? FDA는 뭐가 중요하죠? 액트는 뭐가 중요하죠? United States. 응.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결과들이 나와서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결국 네. 워닝부터가 응 너 이거 바이올레이션 했어. 그래서 뭐 FDA가 만들었고 너 Federal Act의 몇 번째 잘못했고 USC 21 뭐 잘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FDA, USC 뭐 섹션, FDNC 이런 거는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유나이티드랑 스테이츠는 왜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당연하죠. 미국이 이슈했으니까. 그러니까. 죄송한데 그 텍스트 랭크에서 예. 그 모드를 정의하는 그 기준이 뭐였죠? 텍스트 랭크에서는 저희 스톱워드를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얘는 다큐멘트의 퀄리티에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음, 예를 그쵸. 들면은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사이에 뭔가 뭐 스톱워드가 의도하지 않았던 게 있었다. 또는 저희가 제공하는 스톱워드의 리스트가 얼마나 좋은 퀄리티냐에 따라서도 결과값이 많이 바뀔 수가 있겠죠. 음. 그리고 또 다른 인사이트는 TF-IDF랑 비교를 해봤을 때 TF-IDF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이 다큐멘트에 스페시픽한 뭔가가 좀 많이 나왔어요. 스모크샵이니까 토바코 관련된 게 많이 나왔죠. 음. 근데 텍스랭크는 스모크샵이기 때문에 나온 게 2번 토바코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전체 그 코퍼스에 대해서 특정 다큐멘트가 어떤 키워드의 임포서스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해내는 능력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레이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완전 빠르구나. 예, 얘는 18초밖에 안 걸렸어요. Rapid하네. 예. 그리고 어, 놀라운 점은 이건 뭐죠? 6, 7번 마크 아니, 그럴 50? 수밖에 없어요. 아까 알고리즘 짠 거 보니까. 그저 네. 그냥 웬만한 거 다 쳐내고 400번 이후에 나온 네. 거 버려버리고 이러니까 음. 엄청 빨리 나올 수밖에 할 없죠. 때도 레이크 하면은 이상한 거 많이 나오잖아. 아, 예? 아, 예. 아,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성능이 나쁘지가 않았던 게 여기 있는 1번에 뭐 C 뭐 321RR이라던가 5번에 있는 C387AB라던가 6번, 7번 요 데이트들 얘네들은 사실 요 다큐멘트에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기는 해요. 어, 그래요? 왜냐면 그 1번이랑 5번은 바이올레이션 코드인데 결국 이 다큐멘트를 본 사람들은 그래서 니 뭐 바이올레이션 했는데가 궁금하잖아요. 아, 그래서 1번이랑 5번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6번이랑 7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게 언제 이슈됐고 언제 퍼블리시 됐는데 이런 데이트에 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죠. 음, 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심지어 레이크는 TF-IDF처럼 다른 애들을 보지도 않아요. 그냥 다큐멘트 하나만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18초 만에 돌려버린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결과를 냈다.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저는 분명히 탑 10 키워드를 보여줘 했는데 7개밖에 안 나왔죠. 왜냐면 400번째 뒤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뭐 저 리스 어피어런스 다 버리고 해가지고 몇 개 안 남은 거예요. 리서피어런스 버리는 거는 그거 아닌가요? 그 FP 마이너? 아, 그러네, 그러네.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헷갈렸네요. 아,
그건 얘 뭐죠? 응. 뭐지? 왜 7개밖에 안 나왔지? 잠시만요. 뭐야 이거? 뭐지? 아니 0점인 게 너무 그러게. 많았나요? 뭐지? 그럴 아, 수도 있을 것 꿀팁이네.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 스스로 나오면은 이게 적어도 이 스코어 자체가 0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씨. 요거는 제가 코드를 어떻게 구해냈는지 다시 한번 뜯어보고 왜 7개밖에 안 나왔는지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 이거 코드 잘못 잠가면은 오늘 발표 완전 망한 건데. 아니에요. 공부 너무 잘하고 예, 계세요. 이건 아, 재밌는데요. 정보가 아, 있잖아. 예. 그쵸. 아, 근데 코드는 확실히 제가 라인 바이 라인 그 페이퍼랑 보면서 써봤기 때문에 적어도 라인 바이 라인으로는 말이 되긴 해요. 네. 왜 7개밖에 안 나냐 하면은 그건 또 다른 이슈긴 한데 아무튼 그건 제가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참고로 이 18초라는 것도 이 다큐멘트 하나에 대해서 본 게 아니라 전체 600개를 다 본 거예요. 음. 600개를 다 보고 그 중에 오케이 그러면은 스모크샵 다이렉트 스트릭 얘는 뭐야? 라고 했을 때 된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래피드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KP 마이너입니다. 얘는 얘는 9개네. 아, 얘는 얘는 아웃 리스트. 예, 얘는 그거죠. 그 여러 이런저런 휴리스틱적인 것들을 스트레스를 다 걸어가지고 다 날려버린 거죠. 그리고 얘는 시간도 사실 아까 전에 요 레이크랑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차이가 막 물론 퍼센트로 보면 많이 나긴 하는데 네. 그래도 TF IDF를 그냥 바닐라로 로컬에서 스레드 하나로 도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음. 그 결과도 나쁘지 않아요. 1번에 섹션 905 이런 거, 3번에 섹션 9, 10 이런 것도 다 어떤 바이올레이션 코드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commercially marketed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너 광고 이상하게 했어. 너 어디다가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어. 라는 인사이트를 줄 수도 있잖아요. 음.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결과를 비교를 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가 제일 잘 뽑은 것 같으세요? 음. TF-IDF가 저는 그래도 잘 뽑힌 것 같긴 한데 좀 예, 약간 이게 법률 관련된 거면은 그 아까 보여주셨던 두 번째 거 그게 뭐였죠? 이름 텍스트랭크? 세 번째 거 레이크 저 코드들이 있으니까 저것도 좋은 것 같고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첫 번 조금 반대인 게 TF-IDF는 저한테 별로 큰 정보를 많이 안 주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음, 저 다큐멘트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토바코가 아닐 텐데 토바코라는 건 이미 저희가 어느 정도 인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한테는 네 번째 거 가주시면은 두 번째 KP 거. 마이너 가면은 섹션도 여러 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저 3872 저것도 뭐 음, 어떤 뭐 법률인가요? 그럼 그래 네, 보이네요. 요것도 KPI가 더 좋아 네, 보인다. KP 마이너가 뭔가 좀 더 뭔가 근데 commercially marketed tobacco products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근데 약간 이 부분에 스모크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확히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마지막 두 개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도 빠르고 음. 솔직히 저는 일단 세 번씩 감상평 있으면 하시죠. 이거에 대해서요?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예. 아니요. 그거 응. 키워드 서치 어떤 게 아, 제일 좋? 그거는 저도 동감하겠어요. 어떤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느냐고. 사실 키워드면은, 이 키워드만 가지고 원본 콜프스가 어떤 의미와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어야지 좋은 키워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 오늘 한 알고리즘들은 어, 그러니까 그 abstract가 아니라 그 뭐였죠? heuristic? 뭐 아까 처음에 extractive.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포함된 단어들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죠. 그러니까 그 그쵸. 추론이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잘랐으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키워드를 추출하고 싶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많이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호성 씨는 요 TF-IDF의 토바코 프로덕트가 그렇게 많은 인포메이션 게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 워닝 레터가 한 뭐 10만 개가 있다고 칠 때
그중에서 토바코랑 관련된 애들만 모아서 보고 싶다 하면은 각각에 대해서 토바코 프로덕트라는 키워드가 추출이 돼 있는 애들만 모아다가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10만 개를 다 스크롤 내리면서 얘는 스모크샵, 오케이, 얘는 포함.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오케이, 나는 이 구체적인 다큐멘트에 관심이 있고 얘가 어떤 바이올레이션을 했는지가 궁금해라고 하면은 뭐 레이크나 KP 마이너가 조금 더 좋은 어프로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이번 아예 별개의 질문인데 예, 그 TF-IDF가 이제 다큐멘트가 새로 추가될 때마다 컴퓨테이션을 새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궁금한 거는 다큐멘트 이 네 개 알고리즘이 있을 때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다큐멘트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지금은 600개로 한 건데 다큐멘트가 많아지면 어떤 게 좀 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소스 데이터가 리처해지면 어떤 키워드 익스트랙션이 좋은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두 예. 번째로는 그 다큐멘트 개수를 이렇게 늘렸을 때 이 컴퓨테이션 시간이 어떻게 변동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음, 제가 다큐멘트 개수를 변동시켜 보면서 뭐 실험을 해보지는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바로 답은 넘버를 가져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확실한 거는 이런 인버스 다큐ment 프리퀀시를 포함하는 애들은 어, 그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왜냐면은 그 back of words로 이루어진 document term frequency 매트릭스를 계속 어딘가에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미 10만 개를 가지고 그 매트릭스를 구성을 해놨다. 로우가 10만 개짜리 매트릭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하는 거는 사실 기존의 10만 개를 다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고 밑에다 로우를 하나만 더 추가한 다음에 TF랑 IDF만 다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 로우 개수가 늘어남에서 비롯되는 그런 오버헤드는 많이 있겠다. 그래서 TF, IDF 그 다음에 여기 KP 마이너도 결국 TF, IDF 기반이기 때문에 이 둘은 이 코퍼스의 사이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죠. 반대로 이제 레이크나 텍스랭크나 이런 친구들은 다른 애들을 안 보고 특정 다 음, 하나만 하는 거기 때문에 코퍼스 사이즈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고요. 좋습니다. 네. 전 너무 좋았어요.